자, 우리 오늘은 헨리 조지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실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굉장히 우리에게 낯선 사람이죠. 우리 경제학 공부하면서도 뭐 케인즈, 멜서스, 리카르도, 막스 뭐 이런 사람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헨리 조지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몇 년 전부터 우리 헨리 조지가 막 되게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특히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한테 우리 헨리 조지, 우리가 나라에서 표현하면 굉장히 좌파적인 사람들한테 헨리 조지가 많이 언급됐었는데 사실 좀 굉장히 의아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대단한 자유주의자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 좌우로 나눴을 때는 명백하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가 토지 하면 헨리 조지를 떠오르게 되는데 한번 헨리 조지가 어떤 사상가인지 한번 쫓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이렇게 붙여봤어요. 블루 마블 게임. 자,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다 해보셨죠? 저도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 이거 굉장히 오래된 게임입니다. 저도 즐겨 했던 게임이 기억나는데 주사위를 몇 개를 가지고 갑니까? 예, 오, 해보셨군요. 두 개 가지고 휙 던지는 거죠. 그래서 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이 여러분 대단히 재밌는 게 아니 갑자기 헨리 조지 하는데 왜 블루마블 게임이 나오느냐? 우리 딱 보시면 이게 원래 게임 이름입니다. 이거 읽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읽는 거예요? 못 읽으시는군요.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모노라는 게 있으면 하나고 폴리는 점이니까 독점으로 그냥 읽는 거죠. 그래서 모노폴리 캐피탈리즘 하면 독점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제목은 독점 게임이에요. 블루마블 하면서 여러분 어떤 교훈을 얻으셨어요? 이걸 원래 1903년 엘리자베스 필립스라는 여자가 만든 건데 이분이 헨리 조지의 열성 팬입니다. 헨리 조지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뭐가 되느냐? 소수의 지주가 소장료 징수하는 폐단을 고발하기 위해서 만든 게임이에요. 맞죠? 이거 던지면 왜 집 짓지 않습니까? 네, 전 호텔만 지어요. 거기 한번 걸리기만 기다리는 거죠. 그럼 게임 끝장내는 거다 이거예요. 오케이? 뭐 우주선 타고 날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호텔만 딱 지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보드 게임이거든요. 사실 저도 할 줄 아는 보드 게임이거나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가 원래 만든 거는 지주의 소당료 징수의 파단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얻는 교훈은 그렇지가 않죠. 얻는 교훈은 뭐였어요? 땅 사서 호텔 짓는 놈이 짱이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 나중에 왕창 올라서 돈 먹더라.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블루마블 게임 해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한 놈이 다 먹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4명, 5명이 하잖아요 게임을. 근데 결론은 한 놈이 다 먹죠. 그 다 먹는 놈은 뭘 차지한 놈이? 예, 부동산을 차지한 놈이 돈을 다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한국 사람에게 대단히 잘 맞는 게임이죠. 예, 어렸을 때 우리 복부인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사주는 게임이에요. 너희들도 땅을 모아야 된다. 땅의 중요성, 땅의 독점 필요성을 강조한 블루마블 게임인데 자, 우리 이제 한번 헨리 조지를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치킨집 김씨 한번 가보겠습니다. 치킨집 김씨. 사실 이 치킨집 김씨가 우리 알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영업자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항상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자, 치킨집의 평균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치킨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평균 노동시간이 14시간 정도 되죠. 쉴 틈이 없죠. 이 노동 강도가 약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름으로 튀겨내는 거죠. 저도 once upon a time 젊었을 때, 오케이? I work in 롯데리아. 그래서 처음에 롯데리아에서 딱 근무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롯데리아에서 근무하면 뭔가 좀 세련되고 이런 어이없는 시절이었어요. 진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롯데리아에서 일해, 그럼 얘가 좀 뭔가 좀 어이없는 시절인데 거기 가서 딱 갔더니 하는 일이라고는 딱 튀기는 것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튀기는 거야. 하루 종일 이것만 하는 거야. 다 걸러내기. 기름 걸러내기, 닭튀기. 그리고 되게 많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름이 뜨겁기 때문에 튀면 화상을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장갑 끼고 일해야 돼요. 근데 장갑하고 요 사이 막 쳐갖고 막 하던 시절 기억나는데 월간 28일 노동하시죠. 거의 쉬는 날이 없습니다. 치킨집 쉬는 날 없죠. 배달 맨날 가셔야죠. 그래서 튀기다 배달 가고 튀기다 배달 가고 하루 평균 25마리 정도의 닭을 판매합니다. 근데 마리당 한 3,000원 정도 남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오는데 자, 이 정도 치킨집에서 한 달에 250 버는데 많이 경험해 보시면 임대료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그죠? 못 잡아도 100만 원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간단한 거죠. 이분이 가난한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왜? 지대죠, 지대. 명품 꼬치집을 갖다 한 달 동안 빌린 이것만 없어도 먹고 살만 할걸요. 저도 여러분 사업을 해봤습니다. 옥션하고 G마켓에서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을 해다가 팔았어요. 결론 딱 좋은 일 2가지 했어요. 하나 부가세, 하나 옥션 G마켓 수수료, 나머지 망했어요. 자, 여러분 뭐냐? 결국 거기에 날아가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보죠.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경제학 책은 우리 자본론이 아닙니다. 자본론 되게 많이 팔렸을 것 같지만 가격도 비쌀 뿐만 아니라 페이지가 2,500페이지. 집에 자본론 있어요? 없잖아요. 자본론이 아닙니다. 막스 책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건 당연히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 공산당 선언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케인즈의 일반이론, 아담 스미스 국부론 아닙니다. 바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던 책입니다. 우리는 헨리 조지가 낯설지만 당대에는 마르크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뭐 막스가 영향력이 적었던 건 아니거든요. 뒤에 나오겠지만 막스도 활동을 했었지만 실제로 무정부주의자의 권력 투쟁에서 실제로 패했었고요. 그리고 별다른 활동, 살아있을 때 막 대단한 그걸 보여주지 못했는데 어쨌든 헨리 조지가 당대 마르크스보다 훨씬 더 영향력을 주었었고요. 이들의 토지 정책이 기본적으로 쏨문, 우리 1911년에 신해혁명 일으키지 않습니까? 쏨문 같은 사람의 영향을 주어서 대만 토지 제도로도 계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최소한 부동산 폭등은 없었어요. 대만이 우리보다 좋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책도 대단히 두껍습니다. 근데 또 굉장히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다. 자, 이제 헨리 조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요새 이제 최근에 많이 논쟁이 되는 게 이거죠. 최근에 이제 도덕은 그죠? 보수의 것이냐, 진보의 것이냐.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많이 나오는 게 이 거꾸로 얘기해서 원래 도덕은 누구의 무기다? 원래 왜 도덕이 진보의 무기예요? 정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도덕을 항상 강조하는 건 누굽니까? 보수주의자죠. 당연히 도덕이라는 거는 여러분 자 가보겠습니다. 도덕은 과거 도덕이에요, 미래 도덕이에요. 중시받는 게 과거 도덕이죠. 도덕이란 건 형성되는 건 미래 형성되는 거예요, 과거 형성된 거예요. 미래 도덕을 따르자요, 과거 도덕을 따르자요. 과거 도덕을 따르자라는 거죠. 네, 도덕의 기반은 과거였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재 가치 질서를 유지하자. 무슨 주의자예요? 보수주의자죠. 아니야, 새로운 가치 질서를 만들어 나가자. 진보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원래 도덕은 보수의 무기여야 됩니다. 다만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이 변형됐죠. 왜? 한국 사회에서 보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보수와 가까운 사람들이 워낙 비도덕적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뭐가 됐어요? 도덕이 진보의 무기가 된 거죠. 그건 우리의 아주 특수성이에요. 우리가 오해하시는 건데 한국 사회 굉장히 특수성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한국 사회는 왜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자, 여긴 정치로 넘어가니까 여기까지 스톱. 어쨌든 이게 나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헨리 조지는 기본적으로 도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굉장히 틀리죠. 그래서 헨리 조지의 대명제 출발점은 경제법칙과 도덕법칙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조지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막스도 심지어 그죠? 경제학만큼은 철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연구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경제 영역이란 건 가치와 분리돼야 된다는 게 기본 경제학의 출발점이죠. 맞지 않습니까? 왜? 그게 경제학만의 특성이에요. 경제학은 다른 사회과학과 기본적으로 다르죠. 다른 사회과학은 기본적으로 도덕과 가치와 연계되는 학문을 해나가지만 경제학은 그로부터 분리시키려고 그러는데 헨리 조지는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경제법칙과 도덕법칙을 같은 걸로 바라보는 거예요. 가장 도덕적인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이게 조지의 생각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현대 주류 경제학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어쨌든 조지는 출발부터가 뭐다? 보수적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저 사람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측면인 겁니다.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두 번째, 독점. 혼자 처먹은 거죠. 혼자 처먹은 거야. 먹을 게, 자, 우리 아이스크림이 2개가 있어요. 아이스크림 3개가 있어요. 사람은 4명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눠 먹어야겠죠. 근데 혼자서 3개 다 처먹은 거예요. 자, 우리 무슨 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단히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죠. 자, 그 사람은 독점은 비도덕적이죠. 그래서 독도법칙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다고 그랬죠. 도덕법칙과 경제법칙은 뭐다? 하나라고 그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나쁘다라는 거예요. 예,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해롭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독점하고 똑같은 게 뭐예요? 토지 사유. 토지를 혼자 싹 갖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토지를 혼자서 싹 가졌어요. 굉장히 비도덕적이죠. 우리 조선시대 때 뭐라고 상소를 올립니까? 전하, 사대부 이 관료들이 뭐 했대? 관료들이 전부 다 토지를 갖다 전부 다 독점하여 백성들은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습니다. 그게 상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거죠. 그럼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이런 경제적 불의, 토지 독점입니다.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뭐 한다? 진보하는 것 같지만 세상은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진보하죠. 과학기술 진보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비도덕적인 일로 인해서 불황이 발생하고 결국 우리는 문명의 쇠퇴로 밖에 갈 수가 없다. 이게 헨리 조지예요. 그럼 대안은 뭐가 되느냐? 토지가 독점이다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토지 독점을 막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다? 네. 우리로 치면 뭐예요? 종부세죠. 그래서 토지에다 세금을 내서 조절해야 된다. 국가가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헨리 조지의 법칙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일로 쪽으로 와보시면 이제 헨리 조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봅니다. 우리 생산요소 3대 생산요소 하면 뭘 꼽습니까? 노동과 그 다음에 자본과 그 다음에 우리 뭘 꼽겠어요? 토지를 가는 거죠. 자, 근데 헨리 조지는 여기서 명확히 구분합니다. 노동과 자본과 토지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성격이 다르겠습니까? 자, 이건 원래 이 노동 개념은 원래 자, 이 노동과 자본의 개념은 여기 한번 가볼까요? 원래 이건 로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로크는 기본적으로 무슨 권을 인정합니까?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럼 로크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로크의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자, 우리가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자, 이 나무는 너 거야, 내 거야?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나무가 있습니다. 워킹 더 스트리트 길을 걸어가는데 트리를 만났어요. 그럼 물어보는 거죠. 이 나무는 당신 거. 우리 너라 그럴게요. 너 거냐, 내 거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무 이것도 아니죠. 자, 근데 제가 이 나무를 베어서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의자는 너 거야, 내 거야? 제 거라고 다 얘기했죠. 왜? 네, 여기에는 저의 노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노동권을 소유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이고, 그죠? 이것은 뭐다? 하늘에서 주신 무슨 권이라고 생각한다? 하늘이 부여한 무슨적 성격을 가진다? 천부인권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내 노동이 들어간 물건에 대한 것은 내가 무슨 권을 가질 수 있다? 내 재산권은 당연하다는 거죠. 이해가셨죠? 간단한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내가 나무를 베어서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방직기계를 만들었어요. 자, 또 그 방직기계 누구 겁니까? 제 거죠. 그게 자본이잖아요. 네. 끝났어요. 근데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땅은 누구 거예요? 로크의 개념에 따르면. 네, 아무의 거라고 말할 수 없죠. 마치 나무이듯이. 왜? 여기엔 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노동력이 투하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헨리 조지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딱 바라보는 거예요. 노동과 자본과 토지는 성격이 다르다. 이건 누가 사유할 수 있다.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어야 될 영역인데 토지는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어서는 안 될 영역이다. 이게 조지의 주장입니다. 사유주의자가 아니에요. 네. 사유주의자는 우리 막스 아니겠습니까? 막스가 초점을 기울이는 건 뭐예요?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잖아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헨리 조지는 노동과 자본을 대립시켜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헨리 조지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노동자가 노조를 만들어서 자본과에 맞서는 일을 조지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같은 편이거든. 누가 맞서야 되는? 지주와 맞서야 되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기본적인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한번 가보세요. 노동과 자본은 사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토지는 사유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 오케이? 자연이 제공하는 기회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없다면 노동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고 결국 노동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는 결과. 맞죠? 이게 마치 사유할 수 있다라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에는 평등의 원칙, 그 다음에는 노동과 자본에는 자유의 원칙이 제공돼야 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누구다? 조지의 생각입니다. 그럼 사실 조지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해서 끝난 거예요.